안녕하세요. 제 나이 30대 여자로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디서든 오픈하다 고마운 정도로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있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불공평한 시부모들을 고발하고 싶어요. 또한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가정 환경 때문에 전문대 학사 학위를 겨우 졸업했고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죠.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주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끈기를 갖고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계약직이고 성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다른 사람이나 남 좋은 일을 하며 시끄러워하지 마세요. 선주 씨는 그냥 쉬면서 지내다가 쓰러질까봐 걱정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니까 노력하는 거죠. 여기가 제 첫 직장이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악인 선주 씨는 성실하고 겸손하며 마음씨가 착하며 인성이 훌륭한 곳인데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주 씨 말대로 이사벽과 잘 받아서 꼭 정규적으로 전환될 거야 두고 봐. 내가 장담해.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 청해 왜 알겠지. 그럼 쓰고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참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제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눈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곧게 쓰면 다 보고로 되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어요. 일을 마치고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 대리님이 유독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되어 한마디 건넸습니다. 박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깝게도 고기를 안 드시고 술만 드시는데 그러다 속 버리세요. 고기랑 같이 드세요. 저는 불판 위에 있던 고기를 집어 박 대리님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물끄러미 보던 박 대리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빨개진 듯 했어요. 이후 박 대리님이 혼잣말로 뭐라고 하더군요. 네,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박 대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제가 떨려 죽겠다고요. 술이라도 안 들어가면 선주 씨한테 정중 모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마셨습니다. 수 말씀이신지 크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박 대리님과 이야기를 잘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이 워낙 많고 바쁘다 보니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 얼굴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박 대리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했지만 때마침 회식이 끝나고 다들 떠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죠. 그리고 인사를 드리며 계셨습니다.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이라 버스가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던 중 박 대리님이 제 옆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택시 다려고요. 고 박 대리님. 아, 제안 가셨어요. 아까 가신 줄 알았는데 차를 끌고 오셨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시는 건가 봐요. 분들 무겁게 소금석선 주시는 택시 타고 가라는 거죠. 내가 술 안 마셔도 돼서 데려다 줬을 텐데 드러닝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뭐, 그럼 선주씨 텍스트 하는 것 보고 갈게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여전히 위험해요. 안전하게 택시 번호판도 사진으로 찍어요. 괜찮아요. 괜히 제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택시를 타고 친구랑 함께 가도 되거든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속 깊이 선주 씨와 술을 마시고 취한 마음을 용기 내어 길에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맨 정신에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려서 도저히 그러기 어려웠어요. 사실은 선주 씨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항상 밝고 예쁘게 웃어주는 선주 씨가 제게 좋아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꼭 전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주 씨가 이런 나를 싫어하진 않으실 거예요. 만약 안 된다면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박 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는데 사실 저도 남몰래 박 대리님을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잘 못 건네는 편이라 혼자서 흙 같은 곳에서 박 대리님을 쳐다보곤 했는데 박 대리님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치 꿈만 꾸는 듯 했어요. 기쁨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또 중요한 점은 박 대리님은 여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업무 시에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과 매력적인 외모 때문에 박 대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어요. 이렇게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에 기뻤고 마치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는 얼굴을 숨길 수 없었고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실 나도 박 대리님을 좋아해요. 박 대리님은 모르시겠지만 여직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느껴지네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손주 씨도 박 대리님을 좋아한다고요. 아, 그렇다면 됐어요. 혹시라도 박 대리님이 나를 거절한다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나와 마음이 서로 같다니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요.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사귀게 된다는 것은 이때 느꼈던 행복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이에요.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확인한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직원들 몰래 비밀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듯이 1년 정도 연애한 것 같습니다. 9시간만큼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중요한 순간. 제가 뜬금없이 임신해버렸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고백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우리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결혼 사실을 고백하고 양쪽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나를 좋게 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다녀왔다고요? 제가 나온 것은 지방에 있는 전문대였습니다. 아, 그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도 은행에 취직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대 출신으로는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지 동생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의 누나도 저를 마땅하게 안 보는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겠었지만 아직은 계약직이지만 인사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들도 겨우 정규직으로 취직했어요. 지방 전부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였다. 정규직을 취하여 굉장히 어렵다. 엄마 말 중 살살을 해야 한다. 내 여자친구는 뱃속에 글쎄, 남자친구는 내 눈치를 살필 때 어머님께 살짝 내 편을 들며 말했다. 그래서 누군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임신할 경우 난생아가 나이고 얌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로서 자신의 몸 하나를 간호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우리 착한 아들인 8살의 부문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이것이 제 의도인데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녀석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나야 한다. 결혼이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해. 아, 정말 성긴 결혼을 하지만 임신에 진짜 무표작에 뭘 어떡하겠니. 이게 말이 되지 않지만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락하는 거니까 혼수는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알겠니? 참 그러지. 나 내가 중요한 걸 안 물어볼 뻔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우리 부모님은 장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뭐, 농사? 아, 아니요. 요즘 누가 농사 짓고 살아? 촌동네 선홍 사라지는 사돈이라니.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작아질 일이 전혀 아닌데, 이때는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옴추려 들던지. 임신해서 잘난 아들 낳기에 막는다고 못마땅해 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시 방석에 앉아 예비 시어머니와 신호에 따라 따뜻한 눈총을 받으며 인사.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견례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다가오더니 양쪽 집안이 함께 식사하며 결혼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시어머니께서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돈 가상에서 준비하려 했어요. 생각하신 례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준비를 차려도 될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록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시면 수정하시면 될 거예요. 혼수를 준비한 거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목록을 받으신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며 오선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도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목록을 살펴보시는 어머니를 따라 옆에서 슬쩍 보기만 하였는데 많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많다 싶으시겠지만 다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최대한 집안 사정을 고려해서 산정된 것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 되는 사위를 얻으시려면 이 정도 돈은 드셔야 하고요.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까운 상대죠.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을 허락하지만 며느리 능력이 우리 아들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목록대로 혼수를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힘 닿는 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마음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림이나 육아를 옆에서 알려주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면 나이를 낳을 때까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했는데 우리 아들을 낳으면서 돌보기가 힘들 것 같고 잘 못 챙겨주겠죠. 아무래도 옆에 전또가 챙겨주면 도움이 되고 좋잖아요. 사는 생각은 어떠세요? 사동님은 홀몸이 아닌데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신다 하시니 저희 부부는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농사일에 바빠서 제대로 챙겨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동에서 대신하여 엄마 역할을 해주신다니 마음이 정말 놓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 없고 잘난 아들들을 자랑하는 시어머니 모습과 그런 시어머니에게 왜 그런 클립이 큰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벙어리 산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며 제가 이 사이에서 말도 못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들었습니다. 이런 일로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시금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엄마에게 털어놓은 그 여자들은 결혼 앞두고 다들 싱숭생숭해진다며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제 와서 후야만 어쩌겠냐고 하셨어요. 저도 아이를 생각하니 어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홀마음도 아닌데 무슨 신혼여행 있느냐며 아이 나고 아무 때나 가도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챙겨줄 거라는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남았으니까요. 아니, 너는 밥 먹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꾸물거려 하는데 집에서 이런 일도 안 해봤어. 토리는 대충 했어, 친구야. 농사 사느라 일도 없을 텐데 집에서 파파가 거라 좀 가르치지 아예. 이러다가 박씨 간다 지나서 겨우 반 먹겠다. 능력도 없고 모든 게 없으면 집안일이나 차례일 거 아니야. 뭘 하나 제대로 차라는 게 없어. 음복이 싫어. 너 얼른 마무리하고 밥이나 차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홀문도 아닌 이 아이 생각하라고 가족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었지만 아이 생각해서 스트레스 덜 받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직 신청했고 집에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작정한 듯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어요. 저는 임신하여 몸이 무거워진 상태로 온종일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핑계로 종일 저를 지켜보시더니 음식 준비를 못하게 되자 민망해 하셨는지 솔직히 막말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신부님을 합세해 파세요. 며느리가 상전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이렇게 밥 차려다 드리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입이 조금 심해서요. 누가 임신 중에 받는 걸 압니다. 아이가 움찔하면 즉시 된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힘든 우리 아들놈도 보리겠죠.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어서 동생 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임신도 일종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려하시는 맘고생 안에 온갖 잔소리를 다해서 가져다 주신 밥상은 참 별것이 없었습니다. 고기 반찬 9가지와 김치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밥상이겠지만 문제는 항상 식은 밥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신우에게는 막 지은 따뜻한 밥을 주더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일부러 참 밥을 주시는 거구나 싶었죠. 매번 잘하는 게 없다고 제 육과 부모님 흉보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먹는 것을 차별당하는 게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임신 중에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얼마나 생각나고 보고 싶었는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던 마음에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상황을 들은 엄마도 속상해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희루와 함께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어도 후회가 크더라고요. 이런데 어린이를 둔 상황에서 결혼을 후회한다는 것이 달라진 것일까요? 지금은 정말 힘들게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지 내가 거기서 누가 쫓길까 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지금 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잡으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을 거야. 그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법이거든. 엄마도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아왔는지 잘 알아. 그래서 우리 딸의 마음을 엄마가 잘 이해해. 우리 딸은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흘러버려서 참 속상하다. 그러니까 덜컥해서 임신해버린 건 누구라 할 것 없이 박서방이랑 너랑 똑같이 나온 짓이니 어른으로서 그걸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래도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니까. 힘들고 속상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면 엄마가 다 들어줄 테니 괜찮아. 시집간 딸이 얼라치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둔 부모의 마음을 어떠할까 생각 없이 아이처럼 엄마에게 울면서 결혼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말에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을지, 속상하셨을지 지금 생각하니 그저 죄스러워요. 또한 엄마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같이 저질러버린 일이니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랑하는 게 맞겠죠. 힘들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힘들다며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냐면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좋고 착한 분인데 아직 좀 속상하고 뿌리 내려 괜히 자기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아기 낳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까지 자기가 좀 이해하고 기다려줘.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거 얼마 남지 않잖아. 곧 있으면 애 나올 거고 분가한 꼰대 뭐. 이렇게 반응하는 남편에게 제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했을 때 받은 상처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집에 시집와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지 않으니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집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들은 강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좋게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딸이 태어났고 예정일에 맞춰 아이를 낳았어요.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축하해왔고 친지분들도 찾아왔지만 시댁 가족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자기야, 어머님은 왜 안 오셨나요? 손님들이 궁금해하자 곧 조리원에서 나왔습니다. 갈 건데 엄마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게 할게요. 때론 그게 좋잖아요.
괜히 우리 집 식구들이 들어오면 신경 쓰여서 편의를 잊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소녀 브라를 잠깐이라도 착용해도 괜찮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말이 저렇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고 하니 아들을 가진 것도 아닌데 유세냐고 계속 몰아세우셨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내가 느린데도 태어난 아이가 딸일 줄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리 딸이라 해도 아들 핏줄을 가진데 어쩜 그렇게 남자처럼 생각할까 실망스러웠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한국어 문법에 맞도록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와보니 남편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길래 분통을 차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나에게 미안한 것 같아서 핑계를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었어요. 조리원에서 나와서 아이와 함께 신혼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보여준 후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짜증이 나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기찬통을 삶아 먹었다고? 이게 무슨 복종이야? 우리 아들 어릴 적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정말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야, 시끄러워. 춥게 쓴 탓인가? 얼른 탈 것 같아. 채였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믿음직한 며느리와 손녀들에게 하는 소리인가요? 몸조리 잘 지키고 있니? 다정하게 물어보는 것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소녀의 얼굴 한번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시댁 사람들이 다 그런지라 저는 시댁에 점점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원치 않았습니다. 왕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댁에 가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해진 제 상태를 보고 남편이 주말에는 자기가 대신 돌본다며 낮에 좀 쉬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볼 수 있을까요? 보면서 안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좀 쉬어도 괜찮으니까. 그동안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쉬어보기로 했어. 잠깐 친정에 가서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장모님을 만나러 갈 거야. 혹은 저녁을 함께 먹고 돌아올지도 몰라.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서 쉬고 싶을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만 엄마 집에서 좀 쉬다 올게.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녀오겠어. 제 남편이 이해해 주셔서 급하게 준비해서 친정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가 해주신 정성 가득한 따뜻한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찌나 행복하고 편한가 하였더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늦게까지 머물면 남편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배웅해 주시면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거 너 좋아하는 반찬이야? 아이 보느라 정신없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해. 알았어. 고마워, 엄마. 다음에 또 엄마 보러 올게. 연락도 자주 하고 콩친한 엄마가 가까운데 살지 못하고 자주 못 챙겨줘서 미안해. 참, 그리고 엄마가 전복 좀 보냈대. 전복? 언제 보냈어? 그 비싼 걸 모아서 엄마랑 아빠랑 먹는 거지? 아이고, 우리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되어서 우리 딸 몸조리 하는 것. 아래는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다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옆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우리 딸이 잘 먹일 거라고 아는 분께 부탁해서 귀한 가시로 많이 올렸더니 챙겨 먹도록 해. 오늘 줄 알았으면 가지고 있었다가 주는 건데 오해해서 아침에 칩으로 보내버렸네. 아마 집에 가서 머리 멸타 있을 테니 가서 박석원 씨랑 함께 만나게 먹어 알겠지? 커주고 또 퍼져. 뭐가 그리 부족하다고 항상 여기는지 자식까지 부모의 마음은 항상 이런가 봅니다. 제가 자식까지 넘나 많이 막아서 되어버리니 우리 엄마께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겨우 참고 삼켰습니다. 언제 또 보러 올지 모르는 친정집을 보고 떠나지 않는 발걸음을 돌아갔어요.
집에 있는 동안 엄마 생각이 계속 들어서 울었어요. 우울해서요. 하지만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남편을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이가 없었어요. 어디 갔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시댁에 있다고 했어요.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자 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댁에 머물 것 같다며 오라고 해서 저도 시댁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보니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남편은 늦은 저녁을 먹고 배를 어루만지며 쉬고 있었어요. 저 왔어요. 저녁 드셨나 봐요? 자기와 애가 잘 앉아서 겨우 재우느라 이제 하고 말했어요. 막 저녁을 먹었어요. 전복 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5일 전에 집에 전복이 없었거든요. 장모님이 보내주신 거 맞지 아니에요? 장모님이 5일 전에 써서 구워준 맛있는 전복 맞죠? 순간 엄마가 보내주신 전복 이야기에 멈칫했죠. 엄마가 고생하는 생각을 하며 보내주신 전복을 여기서 먹었다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식탁을 다시 살펴보니 전복이 보이지 않고 깨끗했어요.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엄마가 날 생각해서 건강에 좋다고 보내주신 거래요. 나도 오늘 엄마 집에 갔다가 말씀해줘서 알았어요. 고마워요. 술수 있기는 했지만 혼자 보기 힘들어서 엄마 집에 와서 좀 두고 가달라고 하니 해야지 하고 막 준비하는데 택배가 왔다고 해서 보낸 주수가 장모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이 귀한 전복을 혼자 먹기는 그렇고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래. 즉, 잘한 거네요. 근데 담은 거야. 제 것은 남자나치 눈으로 대충 살펴봐도 전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벽에 전복? 글쎄,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나 봐요. 엄마, 남은 게 좀 있는데 읽기는 남아있을 리가 있어? 몇 개 없는 것은 누가 코에 붙이라고요. 이왕 보내주시는 거면 좀 넉넉하게 보내주셔야죠. 보내준다고 이거 볼 만하다고 해서 고장 몇 개 티 꺼낸다는 거니? 그리고 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먹인다고 해도 그렇지 평일에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해보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일하는 것보다 그가 애정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쉬는 얘가 뭔 천복을 먹느냐? 밖에서 일하고 고생하는 우리 아들이 먼저 먹고 몸 보신해야지. 그리고 나 마침 잘 왔다. 이거 얼른 치우고 설거지도 해라 좀. 자기야. 내가 장모님에게는 내가 너랑 맛있게 먹었다고 연락해 놓을 테니까 자기도 대충 맞춰서 이야기 좀 잘해줘. 알겠지? 자기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우리 체면을 생각하면 좀 그러하겠죠. 그리고 잘 먹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전복 좀 더 보내달라고 해도 안 돼요? 오지서 사신 건지 모르지만 진짜 맛있더라. 너는 이렇게 맛있고 싱싱한 전복을 기간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먹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남편이 일하게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나는 속으로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 귀한 전복을 우리 엄마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별거 아니다라는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와 그걸 방관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그동안 좋다는 것이 아이 때문에 꼭 참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미쳤는지 이성을 잃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서 배부른 이받으며 전복을 빼내었고 남편이 쩍쩍거리고 있는 얼굴을 한 대 쳐버렸어요. 갑자기 뺨을 맞은 남편은 뒤돌아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통신비나 초소 걱정 앞으로 이런 것은 안 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놈은 좀 맞아야 해. 아니, 한 대는 부족해. 뺨을 한 번 때린 것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한 번 더 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을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막아 성을 내며 밀치셨어요. 무슨 해가 밥고도 주먹으로 미친 짓을 하느냐. 주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데 어디서 뺨을 때려. 이런 남편이 하늘 같은 사람이라고. 너 없을 때는 우리 아들이 참 무례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조차 못 차려. 결혼해준다고 생각 못했는데 어디서 이럴까? 이렇게 나쁘면 어머니도 때리고 싶을 거려. 제게 이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엄마께 물어도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갑자기 잘 자라고 말하고 누구 뺨을 때리나요? 정말 미쳤어. 야이. 애들도 엄마 앞에 막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러 왔어. 내가 왜 사과하는 모습을 못해?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나에게 막말을 하시고 우리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욕을 했는데 말 안 하고 한 번 망언을 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도 내 편이야? 어머니마 들이기 전에 나의 남편이고 우리 딸의 아빠잖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겨우 이 정도의 일로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넌 그동안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방관자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에게 남기라고 보내준 복이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다고 생각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악수를 지르며 욕을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제 모습에 대해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것 같았습니다. 오호 무예바라이고 성깔이 너무나도 나쁘고 착한 척 우리를 속이고 산 건 너무 속상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해놓을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이 동안 쌓인 게 터진 모습인 거겠죠. 제 성질도 그래요. 하나만 이러다가 소리 지르고 욕도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 동안 왜 참고 가만히 있었지요? 뱃속에 있는 우리 딸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괴랄한 남편을 100번 1000번 고쳐서 싶었지만 우리 딸을 보고 참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한 번만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임신했을 때 사람이 먼저 차별했는지 궁금하다. 그러한 사람은 왜 우리 엄마가 선물해준 소중한 전복을 먹는 걸 요구하며 부모님을 욕하는 것을 그만해 주기를 부탁한다. 어머니는 누구이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며 대단한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말해보라고 한다. 체념한 생각을 가지고 장로님께 거짓말한 것을 포함한 사위의 그런 말과 행동을 그만두기를 바래본다. 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잘 키운 것 같다. 어떻게 여자를 임신시키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결혼을 한 것인데 그 안에서 힘들 때 한 번도 돕지 않았던 아들을 아주 잘 키웠다고 한다. 뭐, 너 지금 농담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우리 엄마가 보내준 풍성한 전복을 너무 먹고 그러니까 한심하게 소리치는 자세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살 수 없어서 챙겨주지 못했던 걸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거네요. 저에게는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딸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만 몰라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럼 최소한 마디라도 조금이라도 남겨둬야지. 아니면 잘 먹었다고 한마디라도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얼마나 많이 안 보내줬다고 아낀 얘기쯤으로 들어맞춰서 하지 말아요.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니 마치 얼마나 거지 같은 말만 패턴처럼 쓰네요. 어머니와 이분이 비슷한 쓰레기 같은 말은 이제 그만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당하는 게 충분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할 수 없다고 하고 싶네요. 아니에요. 전 모든 것이 없어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겠어요. 누군가가 보만해서 우릴 꽉 안아줄 엄청난 단체전일지도 몰라요. 형우천복을 좀 먹었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니 정말 살말이에요. 내일 할 일이에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많이 베풀어 주신 것 알아요. 어머님께 보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린이나 아랫사람에게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법인데 제가 무슨 20종도 아니잖아요. 임신한 제게 얼마나 밥을 차려 먹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참고 버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내가 시컷도 가정이라고 지킨다고 그동안 용서를 내가 너무 불쌍하네요. 당신 정말 그만 안을 거야? 50쪽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지나쳤어.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하고 얼른 가야 돼.
엄마 탓하는 나중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집에 가서 마음 이야기 좀 해보자. 모르는 척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로 다다다다 던져댈 쏘듯 말하는 것 볼 때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난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한 손으로 더 때렸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랑 더 이상 같이 지내기 싫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집은 나 혼자 갈 거니까 넌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생각하지 마. 네 엄마랑 그렇게 좋아해주고 못 살면서 여기서 오순도순 천년만년 행복하게 지내라고. 뭐, 더 진짜 이렇게 뭐가 저는 거야? 이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울고 불고 난리 져도 소용없어. 엄마가 용서 안 해준다고 흐물거리고 있네. 너희 아마 용서 따위를 내가 왜 바래하는데 정작 나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비애를 걸건 어머님과 같이 넣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니란 나한테 뺨 2대를 맞고 정신이 안 돌아와 사리분별을 못해서 나에게 알을 다가고 한 짓이야. 앞으로 내 엄마랑 너 살 생각 없다고. 작을 때부터 지금까지 뛰어난 일로 어느 정도 하자는 거야? 그걸 이제 이해했니? 그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한 생각도 없이 내 뺨을 때리고 내 엄마한테 난리를 쳤을까? 이렇게 눈치 없고 생각 없어서 나한테 맞고 이혼당하는 거라는 것 알겠어? 난 애를 데리고 집에 갈 테니까 난 여기서 평생을 살고 올 생각하지 말고 짐은 집 밖에 놔두고 갈 테니까 주워가든 알아서 버려. 마음껏 해.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 셋이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할 거고 너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그뿐이야. 그동안 내가 받은 모욕감을 치유하고 임신부에게 부담을 준지만 너도 어머니께 위자료 소송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둘이서 함께 머리를 열심히 굴리지요. 그래봤자 증거는 넘쳐나고 이 온유척 배우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영원히 그렇게 못할 때에 맞춰 사시길 바라며 꼭 상해 차는 며느리 어디 계시나요? 그러나 올려 식기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누가 그것을 사는 걸까요? 제가 수거한 쓰레기를 잘 재활용해서 꼭 첨가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 미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두드렸지만 지쳐서 일거리를 싸들고 떠납니다.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찾아와서 해 언할까봐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며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 친정이 있는 걸 알았는지 찾아왔더군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 대뜸 무릎부터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 저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할 만큼 소중한 따님을 제가 잘 보살펴 주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많이 반성했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이 아내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엄마에게도 단단히 말해놓았으니 앞으로 아내를 잘 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다 잘못한 거야?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한테 아빠가 있어야지. 아빠와 엄마가 떨어져 살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고 슬퍼할지 생각해봐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서 당신을 받들며 살 거예요. 우리 엄마를 우리 집 식구들이 보기 싫다면 앞으로는 안 보고 살 거예요. 정말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부모님이 우선이니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울면서 남편을 잘 달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준비를 하던 중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 보았을 때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미 준비가 끝나서 이제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내면 끝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뒤얽히더군요.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딸에게 가장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대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혹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 할지 고민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궁금해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